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풍자한 카툰 윤석열차 기억하십니까? 한 예술고 학생이 그린 그림이었는데요. 윤 대통령의 얼굴을 한 기차가 달리고 있고 그 기차 운전석에는 김건희 여사가 앉아 있습니다. 검사들이 칼을 든 채 각 객차에 도열해 있는 한 장짜리 카툰이었죠. 제25회 부천 국제만화축제에서 이 작품은 고등부 1위인 금상을 받았는데요. 다음 해 문체부는 관련 예산을 절반이나 깎았습니다. 그리고 10대 작가에 대해서 후원 중지를 검토하겠다는 강력한 입장을 전했는데요. 정치적 주제를 노골적으로 다룬 작품이 행사 취지에 어긋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일까요? 초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 학생 만화 공모전 주제가 올해부터 자유가 아닌 지정 주제로 바뀌었습니다. 학생 만화 공모전에서 지정 주제인 것은 올해가 처음이라는데요. 정치를 풍자하는 여러 방법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 카툰이죠. 세상을 비판적으로 보고 이걸 자유롭게 또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민주적인 사회일 겁니다. 이걸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지 못한다면 사회 발전도 기대하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라디오 전망대가 8월 첫날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브리핑 통해 들어보고요. 한국 여자 양궁 대표팀 남수현 선수의 어머니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취재기 민원 해결사 이번 주 이 노래까지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당신은 아마 아직 모를 거야. 장기레인트 숨은 강자 아마존 그는 아마 믿지 못할 거야. 합리적인 이 가격을 아마존 장기렌트의 숨은 강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세요. 아마존카. 그 남자는 달랐어요. 피컷 먹는 남자. 잘해 뭐든. 특허받은 포뮬라로 남성 활력을 높여주니까 남자의 성공 테크닉 정관장 RX진 B컵. 주 한국인삼공사 건강기능식품 정관장 RX진 B컵 광고입니다. 네, 8월 1일 목요일입니다. 우리 지역 뉴스 2분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빅터뉴스 장봉현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봉현입니다. 네, 7월 끝나고 8월을 맞이했습니다. 날씨가 너무 덥죠? 네, 그렇습니다. 네, 무더위 속 네. 마음만은 정말 시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맞아요. 무더위 속에 들어온 지역 소식들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순천과 여수 등 전남 지역 10개의 시군이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으로 지정됐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네, 순천, 여수, 구례, 곡성, 해남 등 10개 시군이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네. 보성, 장흥, 고흥 등 5개 군은 예비 지정이 됐고요. 전남은 지난 1차에서 7개 지역이 선정된 이후 이번 2차 공모에서 10곳이 추가로 지정돼서 총 17개 지역이 교육발전특구가 된 건데요. 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서 지역 발전의 큰 틀에서 교육 핵심과 또 지역 인재 양성, 정규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그런 구축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거든요. 네.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교육부로부터 지자체 대응 투자에 따라서 매년 최대 30억 원의 특별 교부금 지원과 특례를 적용받아 운영하게 됩니다. 네,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그럼 총 17개 시군이 선정이 된 거고 그나마 5개 지역은 예비 지정이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교육혁신, 지역 인재 양성을 지원하겠다 이런 사업이라는 건데 각 지역마다 운영은 어떤 식으로 되는 건가요? 네, 우리 지역을 중심으로 소개하자면 글로컬 으뜸교육 활기찬 행복 전남을 비전으로 내세운 3유형에는 여수의 신에너지 마이스 관광산업 그리고 곡성구례 K푸드 산업이 관리지역으로 지정돼서 매년 평가를 통해 성과관리와 지원을 받게 됩니다. 네. 또 교육감과 기초단체장이 협약을 맺은 1유형으로는 순천의 K디즈니가 선도지역으로 지정돼서 3년의 시범 운영 이후에 종합평가를 거쳐 교육발전특구로 정식 지정이 되는 거고요. 네. 보성 고흥의 미래 농생명산업의 예비 지정으로 3차 공모에서 보안사항을 재평가할 예정입니다. 네.
전남은 모든 지역에 적용되는 공통과제와 지역별 특화과제를 추진을 하는데요. 네. 공통적으로 지역과 함께하는 돌봄 혁신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전남을 만들고 미래 학교, 공동 교육 과정, 학교 간의 그 연계 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지역별 특화 과제 같은 경우는 지역 발전 산업을 바탕으로 고등학교, 대학, 산업의 연계 체계 구축을 위해서 자율형 공립고와 직업계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그런데 교육계 일각에서는 이게 나눠먹기식 특구다 이런 비판도 있다면서요. 네, 이번 예비 지정까지 해가지고 모두 17개고 5개까지 하면 사실상 모두 전남 22개 시군이 다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전남 전체가 교육 발전 특구로 지정이 되면 당초 특구 운영 취지가 약화되는 게 아니냐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특구라는 게 사실 특별히 지정한 구역 이런 뜻인데 특구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다 지정돼 버리니까. 그렇죠. 사실상 특구 난립이죠. 네. 그래서 교육계 일각에서는 이번 특구 지정은 사업 명칭만 달라졌을 뿐 기존의 정책과 다름없는 그 난립에 또 시군 예산 따오기에 불과하다 그렇게 비판하고 있거든요. 네. 지방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을 위해 특색 있는 교육 정책 사업을 추진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희소성이 사라져서 특구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전국의 많은 지자체를 특구로 지정해서 실효성이 과연 있을지 의문이라는 거죠. 그렇겠습니다. 단순 예산 따오기에 그치지 않게 좀 정책의 취지를 잘 살려서 실효성 있는 사업이라는 걸 좀 결과로 증명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여수로 가겠습니다. 여수 앞바다에 해양 쓰레기가 급증하고 있지만 여수시의 대응이 좀 미흡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여수시의회 김철미 의원은 최근 열린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해양 쓰레기의 심각성과 대응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네. 김 의원은 관광객 감소와 산단 화학 산업 위기에는 그 조직을 별도로 구성하며 대응을 하면서도 여수의 근간이자 공공재인 여수 바다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왜 눈 감고 뒷짐지고 있냐 그러면서 여수시의 그 해양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요. 네네. 해양수산부 자료를 보면 전국적으로 수거한 해양 쓰레기 양은 2013년 4만 6천 톤에서 네. 지난해 13만 2천 톤으로 무려 3배 이상 늘었습니다. 네. 전남도가 발표한 도내 지역별 해양 쓰레기 현존량을 봐도 여수시가 3,675톤으로 전남에서 두 번째로 많더라고요. 네. 실제 제가 여수 하태를 비롯한 종종 섬에 있는 둘레길들을 좀 걷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네네. 가보면 쓰레기들이 쓰레기가 막 엄청나게 많이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볼 보입니다.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네네. 그렇죠. 그래서 김 의원은 해양 쓰레기는 하나하나의 쓰레기가 해양에서 수십만 개의 미세 플라스틱으로 바뀌어서 우리 밥상까지 위협하게 되는데 체계적인 관리와 방안 마련을 여수시에 촉구를 했습니다. 네, 사실 요즘에 각종 민간 단체들에서 해양 쓰레기 수거 등 해양 정화 봉사 활동들을 많이들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렇다는 네. 것은 그만큼 쓰레기가 눈에도 보일 정도로 참 많이 있다는 것이고 결국에는 시나 기관에서 이를 처리하는데 한계를 보이기 때문으로도 보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수시의회는 먼저 해양 쓰레기 관련 전담부서 설치를 제안을 했는데요. 네. 전담부서가 없이 공공노동자랄지 단기 노동자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런 지적입니다. 네. 또 해양 쓰레기 관련 전문가 협력 체계 강화도 주문했습니다. 해양 쓰레기 관련 효과적인 정책 수립과 시행에 중앙정부, 학계,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업자 간의 그런 협력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여자만 같은 경우는 고흥, 보성, 순천 등이 다 같이 관련돼 있잖아요. 그런데 네. 여수에서만 해양 쓰레기를 수거한다고 이게 처리가 될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바다를 같이 바다인데. 그렇죠. 그래서 주변 지역과 협의체를 구성해 해양 쓰레기 발생 예방과 수거 처리 그런 공동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런 이유를 말을 하는 겁니다. 네. 김 의원은 해양 쓰레기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임을 분명히 인지해주고 미래 세대들도 깨끗하고 건강한 바다를 향유할 수 있도록 깊이 고민하고 시행해달라고 여수시에 당부를 했습니다. 네, 여수 바다가 소중히 지켜야 할 여수의 자산이기도 하지만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여수 시민의 건강과 직결돼 있는 것인 만큼 심각하고 또 치열하게 고민해서 대응 방안도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합니다. 네. 네. 다음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여수 산단의 한 업체에서 화재로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30대 노동자가 10일 만에 결국 숨졌다는 안타까운 소식 들어와 있어요. 네, 금호 TNL 전신 화상 노동자가 병원 치료 도중에 숨졌는데요. 부산에 있는 화상 전문 병원에서 치료받던 32살 A씨는 어제 오전 병원에서 숨졌습니다. 네. 여수 낙포동 금호 TNL 협력업체 직원인 A씨는 지난 20일 오전 8시 40분쯤 작업 중 발생한 불로 전신에 2도에서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예. A씨는 당시 유연탄을 이송하는 그 타워 집진기 점검창을 확인하러 갔다가 사고를 당했었거든요. 네. 유족 측은 고통을 견디다 세상을 떠났는데 다른 피해자가 없길 바라며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오늘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A씨를 부검하고 업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의무 위반 여부 등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비슷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고 방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네, 오늘 지역 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빅터 뉴스 장봉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젊고 당찬 시사 생활밀착 뉴스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네, 요즘 열대야 속의 2024 파리올림픽 응원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우리 지역 출신 대한민국 대표팀 선수들이 또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효자 종목인 한국 양궁에서 순천시청 소속 남수현 선수가 지역민들의 뜨거운 응원 속에 여자 양궁 단체전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요. 우리 시각으로 어젯밤 양궁 여자 개인전 32강에서도 파죽지세로 16강에 안착했습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의 황금 막내 남수현 선수의 어머니와 함께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고수진 씨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하루하루 뭔가 기쁘면서도 마음이 또 편치만은 않으실 것 같은데 우선 금메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제 밤에 또 개인전 32강 경기 보시면서 얼마나 마음 졸이셨어요? 시합 보기 전에는 그냥 떨리기만 했는데 네. 막상 담대하게 웃으면서 아이가 경기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 좀 마음이 놓이고 그랬습니다. 그래요. 너무 잘해줬습니다. 정말 남 선수. 네. 지금 남수현 선수와는 평소에 지금 중간중간 연락이 되고 계신 상태인가요? 아니, 저희 아이가 원래 시합을 가면 네. 이제 시합하는 기간 동안 연락을 하지 않는 게 수연이하고 약속이라서 엄마랑도요? 네. 그래요. 연락은 안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엄마가 직접 전화해서 축하한다고 해주고 싶으셨을 텐데 금메달 단 이후에도요? 그냥 축하 문자만 보냈어요. 와, 그래요. 네. 연락은 안 되지만 지금 어머니 보시기에는 남 선수 어떤 마음으로 경기에 임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가기 전에 엄마 나 즐기고 올게 하고 갔는데 오, 즐기고 올게. 네, 그렇게 생각하고 간 것처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 즐기고 있는 것 같나요? 네네. 너무너무 저희가 봐도 이렇게 예쁘고 뿌듯한데 어머니는 정말 어떤 마음이실까 상상이 안 갑니다. 네, 여자 양궁 단체전 때 10연패에 멋지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날 순천 오천 그린광장에서 응원전에 함께 하셨다고요? 네네. 그날 좀 분위기 어땠습니까? 시민들 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축하해 주시니까 네. 기분도 좀 더 떨리는 것 같기도 한데 좀 감사하기도 하고 네. 순천시 주최해 주신 순천시한테 좀 고맙다는 생각도 들고 그랬습니다. 네. 개인전 때도 응원전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개인전은 그냥 집에서 조용히 저들끼리 응원하고 있습니다. 가족끼리? 네. 네. 이 남수현 선수의 어린 시절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 양궁을 언제부터 시작을 했길래 지금 19세입니다. 네네. 언제부터 했길래 19세 세계를 지금 제패했습니까? 이렇게? 초등학교 3학년 때 네. 그 당시 이제 참 초등학교 코치님이신 허명호 선생님의 이제 권유로 인해 가지고 네네. 그때부터 양궁하기 시작했어요. 초3 때부터? 네네. 그럼 그때부터 꾸준히 해온 건데 네. 어머니 보시기에 내 딸은 남들과 좀 다른 것 같은데? 언제부터 좀 느끼셨어요?
이제 초등학교 때 꾸준히 훈련을 하고 꾸준히 시합을 나가고 하니까 이제 잘 될 거라 생각했는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상위권에 들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아이가 조금 이제 나도 이제 상위권으로 들어가니 욕심을 좀 내기 시작한 것 같아요. 중2 때부터? 네네. 그 당시부터 어느 정도 직업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나요? 양궁이? 너무 어릴 때는 직업이라고 생각 안 했는데 네.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는 과정부터는 이제 아이가 이제 상위권에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욕심을 내기 시작하면서 선수로 계속 지내보자.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선수가 되어보자. 네네. 그랬군요. 따님 양궁하시는데 반대하신 적은 없으세요? 반대는 하지 않았어요. 그래요. 하고 싶다고 하는 거였으니까, 네. 전폭적인 지지를 하셨군요. 그렇죠. 혹시 남 선수도 당연히 있었을 것 같긴 한데 슬럼프 같은 것도 있었나요? 아무래도 선수고 또 매년 전국 시합을 치르면서 그때 성적이 나오다 보니까 네네. 이제 슬럼프는 늘 이제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약간 슬럼프가 오고 조금 흔들리고 힘든 시기는 남 선수 어떻게 극복하는 편이에요? 딱히 컨디션에 구애받지 않고 늘 저희 수연이가 하고자 하는 매일의 루틴이 있었거든요. 그 루틴을 유지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슬럼프를 극복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 보시기에 따님이 약간 멘탈이 강한 편인 것 같으세요? 네, 저희가 봐도. 그쵸. 이거는 어머님이나 뭐 아버님 두 분 중에 한 분을 닮은 건가요? 그냥 둘 다 닮은 것 같아요. 어머님도 평소에 그렇게 막 많이 흔들리거나 하시지 않은 성격이세요? 서로 장단점은 있는데 네. 그냥 멘탈 쪽으로 보면 둘 다 닮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양궁 국가대표로 뽑히는 게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것보다 힘들다라고 할 만큼 정말 쟁쟁한 경쟁을 뚫고 대표팀 선발이 됐습니다. 대표팀에 선발되고 나서 남수현 선수는 제일 먼저 어머니께 어떤 말을 좀 하던가요? 진짜 피말리는 시간이었다고. 진짜 피말리는 경쟁이었다 이렇게요? 네. 그러면서도 너무 기분 좋다고 기쁘다고 그랬습니다. 그 남수현 선수 경기할 때 밑에 심박수가 저희가 볼 수 있게 좀 띄워줄 때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때 보면은 보는 저희는 심박수가 거의 막 100 넘어가면서 막 너무너무 떨리는데 남 선수 밑에 찍히는 숫자는 저게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차분해요. 뭐 한 60대, 뭐 70, 80 많아봤자 뭐 최고 93 정도인 것 같거든요. 네네. 그만큼 많은 분들이 그 남 선수의 강점으로 차분함을 좀 꼽고 있는데 네. 실제로 그 좀 어머니 아버님한테 받은 그런 차분함에다가 이 감정의 동요를 일으키지 않는 특별한 훈련 같은 건 어떻게 하는지 저 진짜 궁금하거든요. 정확한 훈련 방법을 저도 모르는데 네.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전남체육회 쪽에서 운동선수들 심리 프로그램 같은 걸 진행을 했어가지고 네네. 그때 받은 적도 있고 또 그때도 이제 그 마인드 컨트롤 하는 방법을 배웠었고요. 이미지 트레이닝이나 그거를 아이가 한번 배운 건 또 꾸준히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선수촌 입촌하게 돼서 대학양궁협회에서 지원해준 그 심리 프로그램이 아이한테 좀 더 그 차분함을 지키고 마음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그런 프로그램들이 큰 도움이 됐겠지만 사실은 본인의 끊임없는 노력일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배운 대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는 걸 잘 배운 것 같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떨릴 텐데 말이죠. 아무래도 언니들을 믿으니까 그렇게 더 차분했던 것 같아요. 어제 개인전 하는 거 보니까 네. 심박수가 또 올라가긴 하던데 이제 단체전 때는 언니들하고 같이 하니까요. 못해도 언니들 아무래도 그 혼자 하는 거에 대한 조금 더 부담감은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느끼세요? 그렇죠. 아니 이제 혼자 할 때는 아무래도 조금 더 떨리겠죠. 근데 단체전 때는 언니들이 있으니까 좀 덜
떠니까 차분하게 보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우리 남 선수 올림픽 끝나고 딱 집에 돌아오면 가장 먼저 좀 같이 뭘 하고 싶으세요? 그냥 제일 먼저 안아주고 싶고 또 손잡고 네, 옆에 앉아서 이제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가 많이 쌓였을 거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통화도 못 하시고 이게. 아유.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풀어낼지 궁금합니다. 담을 새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이제 다음 경기는 16강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8월 3일 오후 6시에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네네. 지금까지 정말 잘 싸워준 남 선수에게 앞으로 남은 경기에 대한 응원의 한 말씀 보내주시죠. 수연아, 남은 경기 너가 말한 대로 재밌게 잘 하고 오고 남수연 화이팅! 남수연 화이팅! 와, 정말 방송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 또 아마 전 국민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 선수를 함께 응원하고 있을 겁니다. 16강도 잘 치를 거고요. 나아가서 더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머님 오늘 귀한 인터뷰 감사드리고요.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나라 대표팀 양궁 황금 막내 남수연 선수의 어머니 고수진 씨와 함께 인터뷰해봤습니다. 네, 이번 주 취재기 시간입니다. 여수 MBC 김단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전화 연결을 저희가 했어요. 불가피하게. 네, 맞습니다. 제가 부산을 오늘 출장이 있어가지고 부산을 다녀오느라고 네. 전화로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대신 진행하는 날이어서 함께할 수 있나 했는데 또 못 뵀네요. 저 일하면서 처음 같이 해보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한 번 했나? 거의 처음인 것 같긴 한데 아쉽습니다. 그러니까요. 다음에는 꼭 저희 대면으로 만나는 걸로 합시다. 네, 보고 싶습니다. 네, 먼저 오늘 첫 번째 광양 산사태 복구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2021년 7월에 발생한 산사태로 주민 한 명이 목숨을 잃었던 탄치마을 취재를 하셨는데 아직도 복구가 안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3년 전인 2021년 7월 6일에 광양에 좀 많은 비가 내렸거든요. 네. 그때 당시 한 355mm의 집중 호우가 쏟아지면서 탄치 마을에서는 산사태가 발생했어요. 그 마을 위에 전원주택지 토목공사 현장 석축이 붕괴되면서 이제 흙더미가 쏟아져 내렸고 그때 당시에 주택을 포함해서 5채 건물이 파손됐고 맞아요. 주민 한 명은 또 숨지는 사고가 있었거든요. 네네. 네, 그로부터 3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복구 공사가 첫 삽도 뜨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게 마무리가 네. 안 된 게 아니라 복구 작업을 시작도 아직 안 한 거예요? 네, 시작조차 못하고 있어요. 제가 어제 이 탄치마을 현장에 좀 다녀왔는데요. 네. 산사태가 그러니까 이제 흙이 떠밀려 온 비탈면 같은 경우는 파란 색깔 지금 방수포로 덮어놓은 상황인데 네. 그게 사고 직후에 덮어놓은 방수포거든요. 3년 이게 전에요. 3년 동안. 네네, 그렇죠. 3년 전에 사고가 일어났을 때 임시 방편으로 방수포를 놓았던 것을 지금까지도 그 방수포로만 덮어놓고 있는 상황이고 또 제가 주택을 포함해서 한 5채, 건물 5채가 파손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 건물도 그대로 남아있어요. 철거가 되거나 하지 않았고 이제 그쪽에 살고 있는 주민들만 이제 다른 곳에 나와서 이제 희망하우스에 들어가서 2년 살다가 이제 새 집으로 옮긴 분들이 있고 아예 다른 동네로 떠난 분들도 있고 한데 이 건물들은 콘크리트가 무너지고 벽이 무너지고 훼손된 채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왜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빨리 복구돼야 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원래 예정대로라면 광양시가 지난해 공사를 시작해서 지난해 끝났어야 하거든요. 네. 22년도에 국비랑 시비를 포함해서 이 탄치마을 정비 사업을 한다고 60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작년이면 사실 복구 공사가 한 1년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해서 작년 안에 마무리가 됐었어야 했는데 지금까지 첫 삽을 못 뜨고 있는 거는 나름의 이유가 있더라고요. 네. 그게 뭐냐면 일단 이제
건물을 철거하고 뭐 흙을 복구하고 하는 과정에서 공법 변경이 한 차례 있었고, 네. 그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주민들과 그 보상 문제가 좀 해결이 안 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랑 건물이 조금 무너지고 훼손됐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은 땅 보상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건물까지 좀 보상을 받기 원했던 원하고. 거고, 네. 근데 이제 광양시 입장에서는 토지 보상까지 해줄 수 있다는 땅만. 입장이어가지고, 그렇죠. 이 보상 문제 가지고 한 분의 주민과 조금 협의가 안 돼가지고 계속 지연이 되다가 결국 토지수용위원회 절차를 거쳐가지고 6월에서야 이제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지난 6월이요. 네네. 그래서 6월 달에 결과가 나와서 결국에는 이제 보상 문제가 조금 해결이 됐으니 우기가 끝나는 시점 해가지고 이달 중순부터는 건물 철거 작업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한 9월부터 이제 비탈면에 대한 공사 작업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요. 7월에 뭐 장마가 한 차례 끝났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이제 태풍이 또 남아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이게 좀 위험해 보이거든요. 사실 지금. 네. 안 그래도 주민들은 지금 트라우마를 좀 가지고 있어요. 비가 오는 날이면 또 언제 이런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이 두려움 속에서 조금 살고 있는데 그렇겠어요. 기상청에서는 뭐 장마가 끝났다고 얘기는 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태풍이 남아있고 또 태풍에는 비가 많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러다 보면 주민들은 또 계속 불안에 시달려야 하고 또 공사가 이제 끝나기까지 최소 9개월이 걸리거든요. 그 사이에 또 비가 온다 그러면 이제 주민들은 또 위험할까 사실 대피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상황이라서 계속해서 좀 불안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어쨌든 이제 곧 공사가 시작이 된다고 하니까 빨리 좀 복구가 되기를 바라고 복구 공사 기간 동안에 또 큰 이런 자연재해가 없기를 바랄 뿐이겠어요. 지금은.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오늘 부산을 다녀오신 이유가 이아포 74주년 추모제가 내일 있는데 오늘 새로운 목격자를 만나고 오셨다고요? 예, 맞습니다. 그 이아포 두루겨 사건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좀 정리를 하자면 네. 이 1950년 한국 전쟁이 발생했을 때 이아포 두루겨에서 이제 미군이 뭐 피난민들과 일반 주민들을 향해서 기총 사격을 한 이제 사례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피난민들하고 주민들이 좀 미군이 쏜 이제 제트기에서 쏜 기총 사격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었던 사건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1950년에 있었던 일이니까 지금부터 74년 전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지금 생존하신 분들, 그다음에 그 당시를 목격했던 분들이 사실 거의 남아있지 않거든요. 네. 다들 연세가 많이 들고 다 돌아가시고 예, 그때 예. 희생된 분들도 대부분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분들을 찾는 게 되게 귀한다고 할 수 있는데 쉽지 않는 일이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러고 나서 저희 다큐하고 이제 계속해서 방송으로 이아포 두루겨 사건을 다루면서 제보가 들어왔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때 당시에 이아포에 살았다. 그래서 이아포 사건을 목격했다. 라는 제보가 있어서 그분을 만나러 제가 오늘 부산을 다녀온 거였습니다. 잘 만나 뵙고 오셨어요. 네, 이분도 할아버지신데 연세가 90이 넘으셨어요. 네. 그때 당시에 17살이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뭐 기억이 나는 게 이제 평화롭던 마을에 이제 미군 제트기가 등장하면서 그 피난선을 향해서 기총 사격을 했고 그 당시에 계속 미군 제트기가 돌아다니니까 마을 주민들도 불안해가지고 밤에도 불을 못 켰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불을 켜면 오해를 받아서 본인들한테도 총을 쏠 수 공격 있으니 당할까봐. 네네네. 불을 켜지도 못하는 상황이었고 또 그다음에 피난선을 향해서 이제 기총 사격을 하고 나서 그래도 살아남은 생존자들이 있잖아요. 네. 생존하신 분들. 그분들은 사실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일 나가실 때 점심을 이렇게 따로 챙겨주고 가시면 그 점심을 생존자분들이랑 좀 나눠 먹었다고 그런 기억이 난다고. 그래서 없는 살림이지만 그래도 이제
산 사람이니까 챙겨줘야 된다는 베풀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좀 있으셨대요. 네. 그래가지고 같이 뭐 점심도 나눠 먹고 조금 먹을 게 있으면 같이 나눠 먹고 한 기억이 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어찌 보면 굉장히 그 귀한 그 순간을 기억하고 계신 몇 안 되는 분 중에 한 분을 잘 찾았네요. 그래도. 예, 그렇게 제보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희 입장으로서는. 그렇겠어요. 74년 전이니까 기억하는 분들이 많이 없어서 사실 증거도 부족한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증언이 되게 귀한 자료라고 할 수 있는데 또 연락을 주시고 또 할아버지가 되게 오래전 일이지만 기억을 되게 또렷하게 하고 있으셔서 다행입니다. 정말 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난해 관련해서 다큐멘터리가 방송이 되고 미국에 있는 폭격 증거도 찾았습니다. 이 이후에 진상 규명 관련해서 진전된 게 추가로 있나요? 진전된 게 없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되게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저희 다큐가 나갈 그 시점에 사실 여수시에서 그 침몰선에 대한 조사 용역을 했었거든요. 네. 그 이하포 바다 아래 지금 발견된 뭐 엔진이라든지 선박 보조 엔진으로 추정되는 이런 것들이 조금 수중 탐사에서 발견이 돼서 이게 무엇인지에 대한 조사 용역을 했었는데 네. 이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좀 이하포 사건과는 연관성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요. 이게 수중 탐사로는 이게 그때 제작된 배인지 몇 년이 지난 배인지를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결과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 추가 조사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엔진 구조물을 인양한 뒤에 내부를 확인하고 이게 그때 당시에 사용했던 엔진인지 아닌지, 그다음에 배를 향해 총을 쐈기 때문에 탄흔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 부분들을 좀 정밀하게 보려면 어찌됐든 인양하는 작업이 좀 필요하다는 게 이 조사 결과였고 네. 그 이후에 뭐 인양을 한다 안 한다 얘기는 또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그 두르겨 이하포 사건 관련해서 부산까지 다녀오셨는데 오시는 길 조심히 잘 도착하시고요. 여수까지.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해주신 관련 리포트는 뉴스에서 오늘 나가나요? 금요일 아니면은 그 추모제가 8월 3일 금요일 내일이거든요. 내일 네. 나가거나 일요일에 나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수 MBC 김단비 기자와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충을 듣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민원 해결사. 네, 민원 해결사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여수와 거문도를 오가는 정기 여객선 하메로가 어제부터 정식 운항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역민이 바랬던 초쾌속 여객선 수건 사업이 10여 년 만에 이루어진 셈입니다. 하메로 취항 이전까지만 해도 1일 1왕복 운항을 하면서 주민들이 불편해했죠. 네, 이 며칠 전까지만 해도 기존 선사인 그린윈드 쉬핑의 웨스트 그린호가 오전 7시 20분 여수에서 출발해 거문도에 입도하고 오후 2시 30분 다시 거문도 출발해 여수로 들어오는 한 개의 왕복 항로만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하메로가 2회 왕복이 추가되면서 오전 2번, 오후 1번 왕복 운항이 됩니다. 특히 하메로는 초쾌속 여객선으로 기존에 3시간이 넘는 항해 시간이 2시간 정도 단축됐습니다. 맞아요. 네, 이렇다 보니 손죽도, 초도, 거문도 주민들은 이 운항 횟수도 늘어나고 배를 타는 시간도 줄어들면서 가장 좋다고 얘기합니다. 이 거문도, 손죽도 주민들 얘기 들어보시죠. 어떤 배가 다니든 하멜이 됐든 상멜이 됐든 다니면 좋지. 많이 불편했죠. 여러 가지로 곤란한데 오늘 이거 처음 타봤어요. 나 오늘. 괜찮았어요. 좋았어요. 여수를 왔다가 잠깐 일 보고 들어갈 수도 있고, 예전에는 배 한 번밖에 아니니까 오전 아니면 오후 한 번밖에 못 나오니까 뭐 일 보려면 이틀을 가야 됐을 겁니다. 여수에서 지금 기대한 만큼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불편했지. 이 앞전에 뭐 5일 6일은 막 운영을 안 해도. 근데 2개 있으면 그렇게까지는 안 해. 승쾌감도 좋고 배도 좋고 2번 다닌 것도 좋고 배도 뭐 신조로 나와서 최선단으로 내가 아주 승쾌감도 좋고 좋네요. 네.
상매로든 하매로든 네. 뭐 좋다 이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자, 여수 거문도가 정말 여수를 대표하는 아름다운 섬 중에 하나인데 마침 내일부터 거문도 백도 은빛 바다 체험 행사가 이틀 동안 진행이 되면서 관광객들이 참 많이 찾을 예정입니다. 하매로 운항이 시작되면서 관광업계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거문도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 중인 K관광섬 육성 사업 대상 섬 5곳 중 한 곳입니다. 앞으로 4년 동안 100억 원의 가량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오늘도 거문도로 오가는 주민들과 관광객들 많았는데요. 특히 가족 단위 관광객과 거문도 낚시를 즐기기 위해서 거문도를 찾는 관광객들 눈에 띄었습니다. 이들은요, 운항 횟수가 늘면서 선택의 폭이 넓어졌기 때문에 거문도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걸 생각했습니다. 또 관광객들은 거문도 여행을 계획할 때 그 어떤 것보다 교통 편의가 가장 문제였는데 횟수가 늘면서 크게 개선된 것 같다 얘기했습니다. 관광객이 들어보시죠. 좋아졌죠. 당연히 좋아졌죠. 지금은 선택 사항이 그래도 넓어졌잖아요. 우리가 편하죠. 하나 더 늘었다는 건 우리가 시간대를 우리가 더 정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더 빨라지고. 거문도를 사랑할 수 있는 좋아할 만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한 달에 2번 가는데 하나 되는 것보다 훨씬 낫지. 오후도 있고 내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가서 좋은 시간에 갈 수 있어요. 오늘도 그쪽 아침에 일찍 온 배보다 이걸 많이 타더라고. 일부라도 멀미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편하겠어요. 일부 섬 주민들은 운행 횟수가 2회 더 많아진 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지만 그만큼 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어제 오후 시간대 거문도에서 여수 항로 승객이 10여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적자 노선이 되고 또 전처럼 운항이 중단될 수 있는 악순환이 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요. 이 거문도를 갈 수 있는 방법은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많은 관광객들이 거문도를 가야 할 이유를 만들어줄 관광 콘텐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민원 해결사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줄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없다. 가진 거라곤 이 목소리밖에 없다. 네, 이번 주 핫한 뉴스를 소개하고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들까지 골라드립니다. 이번 주 이 노래, 오늘은 코너지기인 제가 진행을 맡은 관계로 김지연 리포터가 대신 진행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1일 이번 주 이 노래 코너지기 네. 반갑습니다. 굉장히 좋은 코너 하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자, 어떤 뉴스와 노래 골라오셨나요? 이번 주는 올림픽 소식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고 있는 2024 파리 올림픽 소식을 들고 왔는데요. 네. 올림픽이 개막한 가운데 일부 경기 새벽 시간에 진행되잖아요. 맞아요. 너무 늦게 진행이 됩니다. 네. 지난밤에도 이 펜싱 경기 응원하시느라고 잠 못 주무신 분들 정말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양궁도 펜싱도 뭐 밤새 응원하다 보니까 살찐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응원하면서 간식을 하도 먹어서 그래도 응원 전에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대한민국 현재 종합 6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양궁, 사격, 펜싱에서 금메달 6개, 은메달은 유도 사격 종목에서 3개, 그리고 유도, 탁구, 수영에서 동메달 3개, 총 12개의 메달 획득했습니다. 현재 순위 보니까 1위가 중국, 2위는 프랑스, 3위가 일본이네요. 네. 자, 메달을 한번 볼까요? 2024 파리 올림픽 개막 뒤 이틀째 본격적으로 메달 레이스가 시작된 첫날인데요. 이날 바로 금운동 각 한 개씩 획득했어요. 네. 올림픽 한국 첫 메달은 사격 공기소총 10m 혼성 경기에서 나왔는데 이 샤도르 사격장에서 박하준, 금지연 선수가 첫 메달을 은빛 총성으로 장식했습니다. 네. 네, 우리 선수단의 첫 금메달을 안긴 종목은 한국 펜싱이었어요. 간판 스타 오상욱 선수. 너무 멋있어요. 네, 한국 남자 사브리 선수 최초 올림픽 개인전 금메달인데요. 지난 27일, 그 현지 시각 27일이죠. 세계 랭킹 14위인 튀니지의 파리스 페르자니를 상대로 세계 랭킹 4위인 오상욱 선수가 15대 11로 승리하면서 대회 첫 금메달을 안겼습니다. 굉장한 인기를 세계적으로 지금 얻고 있다고 하는데 네. 어제 이관왕을 또 차지했죠. 네, 맞아요. 프랑스 파리 그랑팔레에서 남자 사브르 단체 결승전이 진행됐는데 뉴 어펜저스라고 불러요. 뉴펜저스 뭐 이러던데 네. 요즘에. 네, 펜싱이랑 어벤져스를 합친 거죠. 네. 그래, 구본길, 오상욱, 박상원, 도경동 선수가 이 뉴 어펜저스라는 부담감을 잘 이겨내면서 세계 랭킹 3위 헝가리를 물리치고 3회 연속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네. 오상욱 선수 이제 개인전,
단체전까지 한국 펜싱 역사상 첫 올림픽 2관왕이라고 해요. 이 기록을 세웠습니다. 네. 수영에서도 12년 만에 메달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표팀의 선봉장 김우민 선수 사실 레인 배정이 불리했는데도 값진 동메달을 차지했어요. 네. 파리 라데팡스 수영장에서 남자 자유형 400m 결승이 열렸는데 1번 레인은 사실 물살의 저항이 아주 심하다고 하거든요. 맞아요. 하지만 초반 스퍼트를 높이면서 한국 수영 선수로는 2012년 박태환 선수 이후에 첫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됐고요. 새 황금 세대가 등장했다 이렇게 알렸습니다. 알렸죠. 네, 맞습니다. 네, 이 황금 세대 중 그 여수 출신인 김민섭 선수가 또 있어요. 맞아요. 정말 뜨겁게 응원하셨을 텐데 한국 수영 역사상 최초로 올림픽 저병 200m 준결승에 진출했거든요. 13위의 성적을 냈습니다. 결승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끝까지 정말 잘 싸웠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20살이거든요. 너무 자랑스럽고 네. 또 한국 신기록을 세운 만큼 무궁무진한 가능성으로 다음 경기도 꼭 응원하겠습니다. 더 어린 선수도 있었죠? 네, 맞아요. 여고생 소총수 반효진 선수인데 16살이거든요. 네, 맞아요. 어찌나 예쁘던지. 지난 29일에 공기소총 10m 여자 결선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여름올림픽 한국의 100번째 금메달이고요. 또 최연소 금메달리스트 기록을 함께 썼어요. 그리고 이제 머스크도 응원한다는 이 김혜지 선수 여자 공기권총 10m에서 은메달을 수상했고 또 오예진 선수가 동메달을 땄습니다. 네. 네, 탁구에서도 12년 만에 메달 소식을 들려줬는데 호흡을 맞춘 지 2년이 된 신유빈, 임종훈 선수가 혼합 복식에서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유도에서 독립운동가 후손이죠. 할머니 유언에 따라서 일본 국적을 포기했다는 허미미 선수 여자 유도 57kg 결승에서 캐나다 선수를 상대로 여자 유도 8년 만에 올림픽 은메달을 선물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올림픽에서 가장 뜨거웠던 건 양궁의 여자 단체전 10연패 소식이에요. 이분들은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흔들림 없이 뜨거운 분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 네. 1988년 이 서울 올림픽부터 하면 10연패, 뭐 40년이거든요, 사실. 말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진짜. 양궁 남녀 단체전 금메달 2개 모두 다 챙겨왔는데 워싱턴 포스트에서 와, 한국은 올림픽 최고의 왕조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멋집니다. 네, 그 영상을 보면 벌이 손등에 앉아 있는데도 전혀 흔들림이 없이 심박수도 전혀 변화가 없는 이 선수들 앞으로 남은 경기들도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노래 가져오셨나요? 조금 전에 남수현 선수 어머님과 이야기 나눠봤잖아요. 맞아요. 이분 묵직한 금메달을 획득한 남수현 선수가 좋아하는 노래가 원어원의 골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들고 왔어요. 네, 원어원의 골드 듣고 오겠습니다. 영원히 stay gold and never let go. 금빛으로 물들여 너와 나의 약속들. 어둠 속에서 누구보다 눈부시게 넌 내 마음의 하얀 빛을 수놓아.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 지상에서 영원으로 마침내 golden era. 그 장밋빛 눈동자 속에 비친 우리들의 미래를 봤어 난. 날 믿어 I promise ya. 이 열정이 가득 차있던 널 예쁜 맘에 한 번 더 touch platinum. 영원히 stay gold and never let go. 금빛으로 물들여 너와 나의 사랑을. 저 반짝반짝거리는 하늘보다 멀리 빛날 거야 when the golden age begins. 네, 원어원의 골드 듣고 왔습니다. 자, 다음은 한 주간 MBC 로컬 여순광 뉴스레터 소식 들어보는 시간이죠. 네, 전남 동부권의 행사 여행 맛집 부동산 지역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만 쏙쏙 골라서 정리해주는 라이프스타일 뉴스입니다. 이메일로 배송받는 MBC 로컬 여순광 뉴스레터 시간인데요.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 얼른 하시고요. 오늘도 한 주간 소식들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뉴스 있었나요? 혹시 패밀리 프로포즈라고 들어보셨을까요?
패밀리 프로포즈요? 네, 소중한 내 가족에게 사랑과 감사를 전하는 걸 패밀리 프로포즈라고 한대요. 오, 가족끼리 하는 프로포즈군요. 네, 근데 정말 멋진 행사가 있습니다. 요즘 드론으로 잘 나가는 고흥군에서 이 드론을 활용한 패밀리 프로포즈 데이를 기획 중이라고 해요. 네, 올 9월 다가오는 추석 드론 특별 공연에서 나의 러브레터가 하늘에 새겨질 예정인데요. 네. 녹동항 드론쇼 홈페이지에서 이 가족의 사연을 적어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신청 기간 8월 14일 수요일까지입니다. 두 가족을 선정해서 8월 19일에 통지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자세한 사항은 고흥군청 우주항공추진단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9월에 뭐 가족의 생일이나 기념일 있는 분들은 지금 당장 신청하시면 잊지 못할 추억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외에도요, 그 여수형 청년 임대주택 지원자 모집 소식도, 또 광양에 24시간 돌봄 어린이집이 생겼다는 소식, 또 달빛 갤러리 전시 소식, 순천만 국가정원 시크릿 썸머 이벤트 등 이번 주 정말 알찬 소식들 가득 채워져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여수.mbclocal.com 이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확인할 수 있고요. 더 좋은 방법은 구독 신청하는 겁니다. 무료로 구독 신청하시면 매주 월, 수, 금 8시에 이메일로 직접 뉴스레터를 전송해드리고 있습니다. MBC 로컬 여순광 뉴스레터 많은 구독 부탁드릴게요. 네, 어떤 노래 가져오셨나요? 네, 김동률 씨의 프로포즈라는 곡 가져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번 주 이 노래 김지연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잠깐만요 어쩜 그렇게 예쁜가요 너 놓고 바라보다 스며시 나도 모르게 그만 입 맞출 뻔했죠 히유 나도 몰라요 그만 처음부터 반한 거죠 이런 내 뻔뻔함이 신뢰가 되나요 내가 달고 다른 선수 같은가요 이미 다른 남자친구가 있나요 어떻게든 내 맘 전하고 싶은데 이미 다 정해진 하늘의 뜻을 어길 순 없잖아요 너라고 말 좀 해봐요 사실 나도 많이 부끄러워요 얼마나 오늘을 기다렸는지 그대는 아시나요 그렇게 웃지만 말고 솔직하게 말해줘요 내가 좋나요 네, 8월 1일 목요일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무더위 속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온열 질환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송유라였습니다.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